어른들 때 이 성씨를 통보해서 편지.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종교학 오늘 6번째 수업합니다. 오늘은 이 통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요게 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업을 하나 따로 뺐거든요. 오늘은 교과서 내용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준비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고 또뭐 조합을 꽃다발이 있고 중간에 뭔가 좀 이렇게 곤란한 게 있죠. 요거 이제 수업 마지막 부분을 설명할 건데 요게 통과 의뢰를 잘 기억하게 하는 한 장면으로 보면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바누아투라는 곳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사람 나갈 거예요. 바누아투는 태평양에 폴리네시아죠. 폴리네시아 태평양 쪽에 여기 호주가 있고 여기 뭐 파푸아 뉴기니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뭐 통가도 있고 이 중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바누아투인데 여기 옆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라는 섬이 있는데 이 바누아투에 가면 여기 이제 바누아투 나라의 어떤 모습 섬나라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그 바누아투는 바누아투라는 부족이 전체 99%고 보시면 알겠지만 재밌는 게 흑인인데요. 이 종족들은 금발입니다. 금발 유전적으로 전체 인구는 한 25만 명 되고 무려 토착 언어가 113개나 돼요. 다시 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섬 저 섬 간의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그게 지금 내려온 건데 대구로 치면 뭐 내담동과 평리동과 비산동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될 정도로 뭐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5천 명 넘게 쓰는 언어가 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러면 뭐 108개는 쓰는 인구가 5천 명도 안 되는 정말 진짜로 한 동네나 한 부족만 한 학교만 쓰는 언어 뭐 이렇게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소위 지금도 문명화된 시대이지만 지금도 옛날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그런 부족이죠. 근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서 거대한 새가 내려왔다. 그리고 아름답고 널찍한 고래가 도착했다. 그리고 그 새하고 고래를 타고 온 기묘한 예복을 입은 희거나 검은 피부를 가진 신관들은 뭐냐니까 어떤 사제들,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통 인간보다 좀 뛰어난 어떤 약간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내려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지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 좋은 음식, 또 유용한 도구, 또 진경 옷감, 뭐 그리고 작은 알가루, 알 모양이나 가루로 된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먹으면 병이 사라졌다. 농사나 고기잡이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대한 이 새나 바다 괴물, 아까 위에 본 고래죠. 나타나서 물건을 내려갔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느냐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조상들이 내려준 것이고 이 거대한 고래나 새는 조상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거대한 새나 고래, 바다 괴물을 이제 다시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요게 바로 이제 화물 신앙이거든요. 화물 신앙. 지금 바누아투에 가면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보입니까? 비행기죠. 근데 재료가 그들이 풀과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누가 봐도 비행기죠. 이것도 비행기죠. 이건 뭐겠습니까? 딱 보면 이제 이상하죠. 예. 누가 봐도 그 조종사들이 쓰는 고글 같은 겁니다. 이건 딱 보면 알겠죠. 아마 레이더 기지 같은 그런 건데 이 바누아투의 원주민들이 1900년대 중반에 그 섬에 왔다가 이상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상한 것들을 보고 다시 가버리고 안 오니까 이것들을 흉내내서 만들어가지고
빨리 그 사람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때가 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면서 태평양까지 다 들어갔죠. 그때 미군들이 일본이 이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바누아투라는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 온 거죠. 와서 활주로를 만들고 비행장을 만들고 공사를 막 한 거죠. 근데 원주민들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큰 새는 비행기였고 큰 고래, 바다 괴물은 배였던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일하러 활주로 공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신의 사자다 생각한 거죠. 아까 말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뭐 처음 맛보는 것 초콜릿이었고 알이나 가루된 걸 먹으면 병이 났다 뭐겠습니까? 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이 바누아투 원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우리 치면 교회 가는 복장입니다. 그들이 교회 갈 때 이래 갑니다. 그들은 이게 자기들이 몇십 년 전에 봤던 신의 모습들이었으니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바누아투라는 동네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는 본래 이 바누아투라는 섬의 원주민들이 뭐 할 때? 성인식 할 때. 성인식은 뭐냐니까 이제 꼬맹이에서 이제 너는 전쟁도 할 수 있고 애도 놓을 수 있고 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테스트가 바로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그런데 이 성인식을 어떻게 하냐니까 당시 남자들은 이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당시 역할이 뭡니까? 사냥하고 아니면 다른 부족과 전쟁할 때 이 전사로서 군인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비실비실하면 안 돼. 강해야 돼. 용기도 있고 힘도 써야 되고 무기 들고 가서 내 혼자 힘으로 적을 만났을 때 적어도 1대1로 붙으면 상대편 적군 하나는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높은 이 나무 구조물 올라가서 이게 전통이에요. 뭐냐니까 이게 고무줄 아니죠? 칡능풀 같은 걸로 전혀 어떤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번지점프는 뒤에 보겠지만 스릴만 느끼는 거죠. 안전하게 몸무게 계산하고 줄의 탄력 계산해서 닿을랑 말랑 안 닿게 합니다. 닿으면 사고 나죠. 근데 오리지널 바누아투에서 열려진 오리지널 번지점프 성인식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많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 성인식을 통과하는 멋있게 통과하는 게 뭐냐니까 떨어져서 바닥에 얼굴이 닿아야 돼. 근데 닿아서 죽으면 끝인 거고 왜? 약한 놈이니까 끝인 거고 닿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지만 안 죽고 살았다. 얘는 어떻게 해요? 용맹하고 강력한 용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식으로 바누아투의 성인으로 정식 사회 멤버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번지점프를 이렇게 보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높이가 높은 번지점프는 미국 콜로라도의 로얄 조지 브릿지에 있는 점프대인데 321m입니다. 근데 이거는 늘 하는 게 아니고 계곡에 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이벤트 할 때만 사용되고 상용화 하지 않습니다.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는 이 긴 이렇게 계곡이죠. 여기에서 이벤트 할 때마다 뛰어내리는 거죠. 지금은 이게 이제 성인식이 아니라 재미로 게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상용으로 하는 중에서 제일 높은 데는 마카오에 있는 타워 번지점프인데 233m고 런닝맨 촬영할 때 송지효가 뛰어내린 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임진강에 있는 게 제일 높은 데입니다. 73m가 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에 있는 게 23m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행하지 않는 제일 높은 번지점프가 있습니다. 무려 길이가 100m 넘는 데인데 바로 어디냐니까 여러분 잘 아는 데죠. 여기입니다. 대구 이제 83타워죠. 최근에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다가 한동안 안 했는데 최근 다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내 최고 높은 번지점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번지점프는 바누아투의 성인식의 한 장면입니다. 성인식은 대부분 다 좀 이렇게 잔인합니다. 엽기적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성인이라는 것은 군인, 용사,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거 통과 못하면 너는 있어봐야 우리 부족에 피해만 주고 반만충 되니까 죽어,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목숨 걸고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정식으로 사회 멤버가 돼서 자기 어떤 지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 통과 못하면 뭐 죽든지 아니면 완전히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 남미에 있던 고대 아즈텍 제국인데 여기는 17살 되면 남자입니다, 남자. 군사론을 받고 적지에 홀로 가요. 가서 적군을 납치해 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죽는 거죠. 잡으러 갔다 잡히면 죽는 거지. 근데 도망쳐 왔다 그러면 평생 성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이게 보입니까? 납치해 와서 뭐 팔과 다리를 자르고 죽이는, 이게 아주 잔인한 그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마존의 사테레마 족인데 여기는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야 되니까 아마존 가면 총알개미라고 이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한번 이렇게 탁 쏘면 너무 아파서 총에 맞는 것 같대요. 근데 그런 총알개미를 이렇게 모아놓고 주머니에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물겠지. 근데 소리 내면 탈락이야. 아프다고 막 으악 하면 탈락이고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래야 몇 번? 20번이나 버텨야 돼. 20번이나. 20번 동안 이렇게 막 과만지로 참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인정. 안 그러면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잔인하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여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중동 지역이나 이게 이슬람 지역에 내려오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뭐냐면 여성 할례라 해서 여성이 이제 성인이 되면 생리를 시작하면 여성 성기 중에서 약간 성기 중에 살을 칼로 베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폭염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할례라 그러는데 뭐 이걸 해야 여성이 어른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피가 나서 죽기도 하고 또 감염되기도 하고, 이게 최근에 또 인권 문제가 걸리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이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성인식이에요.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마타우사족인데 여기는 이제 어른 되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낸다 그런 의미로 날카로운 갈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뚫어요. 피가 입 안에 찔러가지고 피가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못 견디고 빼내면 성인 자격을 못 얻고, 성인 자격 못 얻으면 그 사회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잉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파푸아뉴기니 그쪽인데 문신을 합니다. 성인 될 때. 마취 이런 거 없죠. 그냥 생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를 아마 이 부족에서 제일 강하게 이기는 게 악어겠죠. 그래서 악어를 따라하는데 이 등에다가 뭐 흉터를 내는 거죠. 이렇게 문신을 쭉 내가지고 잔인하기도 하고 엽기적이기도 하고. 이게 인도네시아의 멘타와이족인데 얘는 만 12세가 되면 성인을 상징하는 문신하고 치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신은 보이죠. 이렇게 막 손에다가 얼굴에다 문신한 거고, 보입니까? 예. 치아가 누런이가 됐네. 치아가 네모가 아니고 날카롭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이게 이제 어른 된다는 상징이래요. 이거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사람들 뭐 전통이니까. 그래서 야 이거 마취도 안 하고 갈아요. 쇠조각으로 3개월이 걸린대.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하면 죽을걸? 그래서 갈고 아프면 참았다가 가면 갈고 눈물이 나랍니다. 그런 겁니다. 예. 자, 뭐 이게 성의식을 봤는데 다행이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 오늘 통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과에 대해서 통과를 말 그대로 뭔가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는 의례입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뭐
노년으로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에서 사후세계로 진입하는 통과하는 학교 올 때 어디 통과합니까? 교문 통과하죠. 그것도 통과가 되죠. 아니면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입학식이라는 세리머니 하잖아요. 그것도 통과가 됩니다. 학교를 3년 다 마친 다음에 뭐 하죠? 졸업식 하죠. 통과가 됩니다. 자, 이런 게 통과가 되는데 통과에는 반드시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분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던 익숙한 지역, 공간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낯선 곳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처음 가보는 낯선 곳으로 들어가요. 숲으로 들어가든지, 아까 그 아즈텍 문명 치면 내가 우리 부족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섭고 낯선 옆에 부족으로 들어가요. 전이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트랜스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전이.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서 여기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재통합은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본래 사는 쪽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떠날 때는 약한 모습이지. 아직 애지. 근데 이 낯선 곳에 가서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면 여기에서 변화를 겪은 다음에 여기 올 때는 A가 아니라 A-가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난데 통과일의 전에 나하고 통과를 경험한 나하고는 다른 나예요. 그래서 더 성숙한 자기 모습 뭐 이쯤 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여러분 들어봤을 것 책 중에서 삼국유사 승려였던 이연이 기록한 삼국유사 중에 한 내용입니다. 전부 다 한자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당군신화입니다. 당군신화. 자, 보세요. 뭐 대충 내용을 알죠? 자, 뭐 하늘에 있던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같이 오죠. 바람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과 함께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곰하고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저 굴에 가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라 할 때 호랑이는 중간에 탈락하고 곰이 끝까지 남아서 미션을 클리어하죠. 그 다음에 그 곰이 변해서 뭐가 됐다? 곰뭉자 또 여자에다 써가지고 웅녀가 됐다. 그리고 그 웅녀하고 이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다. 그 애가 누구? 바로 당군이다. 이게 당군신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세 개 뭐라 그랬죠? 세 개 기억납니까? 통과해야 돼요. 세 개. 분리, 그 다음에 전이, 그 다음에 재통합. 네.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자, 요 세 가지 그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호랑이는 때려치우고 곰 봅시다. 곰은 자기가 뭔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되고 싶다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익숙하게 살던 숲이나 들을 떠나서 낯설고 무서운 동굴이라는 곳에서 100일 동안 먹기도 힘든 마늘과 쑥을 먹어라. 또 분리죠, 분리. 그리고 여기에서 100일을 다 완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전이 바뀌었죠? 그리고 거기서 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세상과 같이 연합해서 재통합이 되는 거죠. 요게도 나오죠. 이게 거의 모든 어떤 종교 신앙에 다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중요한 통과입니다. 결혼식은 이제 나는 부모님 밑에 속한 애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어른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죠. 여기도 보세요. 분리, 전이 재통합니다. 분리. 어디 분리죠? 부모를 떠나. 보통 보면 이렇게 신부 아버지가 신부랑 같이 딸하고 같이 가다가 신랑에게 딱 주면서 잘 살게나 하죠. 그 딸하고 이렇게 뭐 팔짱 끼다가 떼는 순간이 뭡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결혼식 끝난 다음에 바로 안 하고 어디 갑니까? 신혼여행 가죠. 허니문. 신혼여행은 뭐 좋은 데 가죠. 근데 좋은 데도 보다 뭐냐니까 신혼여행 답사하는 거 맞습니까? 보통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부부가 된 두 사람, 두 존재가 어떻게 해요? 처음 가보는 새로운 세계로 처음 가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 보통 뭐 몰디브나 하와이나 뭐 제주도나 고아에 신혼여행 가요. 좋은 곳이죠. 근데 안 돌아옵니까? 거기서 평생 삽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갈 때는 애기였는데, 그냥 청년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면 이제 어른으로 대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때와 이 말 웃기죠? 같지만 다른 같은 사람이에요. 신랑도 신부도 이름도 똑같고 키도 안 변했고 똑같은데 다른 존재가 됐죠. 새로운 존재. 이제 어른이 돼서 온 거예요. 양가 집안에서 어른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밑에 속한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단독 어떤 어른으로 인정되는 거죠. 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통과해야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분리합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지시고 경례의 마지막 분리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전이 훈련하면서 그죠? 가면 막 새로운 걸 막 군가도 부르고 군복도 입히고 이름도 있지만 새로운 계급도 주고 군번을 따라줘요. 군번을 줘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라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군대 키워가죠. 그 다음에 이 복무기간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죠. 전역에서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멋진 군대의 의무를 다한 멋진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분리, 전이, 그 다음에 재통합. 재통합 될 때는 훨씬 더 새롭고 새로운 좀 뛰어난 존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종교에서 올 수 있는 통과를 다른 말로 영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거죠. 어릴 때 익숙하게 살고 있던 그 안전하지. 그런데 요 선을 넘어가면 불안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저 어두컴컴한 숲이 있는데 숲에 들어가면 괴물이 산대. 우리 늘 그러잖아요. 옛날 동화책 보면 뭐 용감한 기사가 공주가 납치됐는데 가서 그 동굴에 가서 괴물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공주를 구치러 오면서 뭐 결혼을 잘 산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계 두렵고 무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을 못하면 못 자라는 거지. 새로운 존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서 뛰어넘는 그게 통과가 됩니다. 요 그림 보세요. 어딘가를 지금 새로 들어가죠. 자, 여러분 저기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지금 현관이죠. 현관이고 할머니 집에 가면 요즘 아파트는 없는데 옛날 집에 보면 있잖아요. 그 방하고 마루하고 사이 그 문지방 그럽니까? 딱 요런 데 그죠? 거기에 걸터 앉으면 할머니들이 혼냅니다. 가지 말라고. 뭐 한다고? 복 나간다고. 그리고 식탁도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나 여기 앉아야 되지. 여기 앉으면 꾸중했어요. 그 앉지 말아요. 왜? 복 나간다고. 자, 현관이라고 하는데 현관은 집 안도 아니고 집 밖도 아니에요. 그죠? 딱 여기는 애매한 거죠. 여기가 실내고 여기는 실외예요. 그럼 여기는 경계선입니다. 자, 무슨 얘기 해줄게요. 우리나라 전통 신앙에서는 이 현관 요런데, 그러니까 두 공간 사이에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요 부분 애매하죠. 집 안도 아니고 집 밖도 아닌 요 부분 애매하죠. 요 부분이 어디냐니까 안 나오네. 요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통신앙에서 귀신이 이쪽으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여기 앉으면
귀신이 붙는데 귀신 붙으면 뭐가 돼요? 복이 달아나는 거지. 현관도 현관할 때 현자가 우리 천자문 할 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세 번째 글자인데 본래 검따입니다. 검따. 그래서 제주도 가면 왜 새까만 돌을 뭐라 그래요? 현무암. 검따는 거죠. 근데 현무암이 현자가 검을 현자 되는데 또 뭐가 되냐니까 가물가물하다. 분명하지 않고 뭔가 좀 애매하다. 이 현자도 맞아요. 그래서 이 현자 앞에 눈목자를 붙이면 어지러울 현자입니다. 눈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기가 없고 가물가물한 게 뭐예요? 현기증. 어지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자가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 요거는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닌 가물가물한데 애매한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애매한데 여러분들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든지 여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애매한. 그래서 통과의례 중요한 건 이 경계를 넘어서는 이 가물가물하고 불안하고 무서운 것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뭐 우리 이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통과의례. 이거 자주 보는 그림이죠. 이름 뭐라 그랬죠? 이름을 생애 주기 성장이라는 땅꼬마에서 어린이에서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 보면 각 할 때마다 뭔가 있습니다. 뭐 졸업식, 입학식, MT 전부 다 그거죠. 말했죠? 그 다음에 놀이공원들 중에 통과의례가 그럴 수 있는 게 이런 놀이공원 가서 뭐 해요? 뭐 메가스윙, 그 다음에 뭐 자이로 있잖아요. 오므려질 때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왜 타요? 짜릿짜릿하지. 근데 그 짜릿짜릿한 게 단순하게 스릴도 있지만 일종의 아까 우리 번지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내가 평안하게 마음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여기에서 삶의 변화를 주는 거지. 갑자기 막 죽을 것 같고 재미도 있지만 짜릿짜릿한 경험한 거야. 그래서 놀이공원 들어갈 때 자, 여기가 놀이공원이야. 그러면 들어가요. 집에 있다가 들어가죠. 뭐죠? 분리. 여기서 막 재밌게 놀아. 와 하고 막 번지점프하고 재밌게 놀아. 뭐 이게 뭐죠? 분리죠. 삽니까? 다시 오지. 전이구나. 전이. 그 다음에 재통합. 놀이공원 가서 우리 기분이 리프레시 된 이유가 뭡니까? 가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기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은 어딥니까? 내가 안 가본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내 기분이 거기서 일종의 약간의 긴장감, 텐션이 유지되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지. 즐거운 거지. 영화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이게 들어봤습니까? 관혼상제. 요 네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의례인데 관이 성인식입니다. 관례. 그다음 혼례는 결혼식. 상례는 그 장례식. 제례는 제사. 요 네 가지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대도해오던 그 통과의 네 가지죠. 같은 의미로 여러분 그 청소년기는 아이에서 어른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란 말은 뭐도 아니에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그게 잘 쓰면 되죠. 내가 책임감을 좀 벗어버리고 싶을 때는 저 아직 꼬만데요. 뭐 이럴 수 있고 뭔가 좀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 저 다 컸는데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얘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죠? 불안해. 그래서 청소년 상징하는 단어가 뭐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제2차 성징 뭐 그런 이유가 심지어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외계인이라고 뭐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불안만 하냐? 아니에요. 요 시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여기 끼어있는 시기는 불안한 동시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텐션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때에 올바른 길로 잘 가면 평생을 잘 살아요. 근데 요 시기에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평생을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정말로 가치관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 부모님이 친구 잘 사귀어라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 요때 성장 이때는 방향을 잘 잡으면 이걸로 충분히 평생을 쭉 잘 살기도 하고 쭉 못 살기도 해.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여러분 때입니다. 그리고 힘든 게 딱 여러분의 그 청소년 사춘기 때 거의 부모님의 뭐 갱년기랑 같이 좀 걸려요. 그래서 집에 보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힘들 때 여러분 뭐 나만 힘들어 하는데 사람이 참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생마 같은 때 그러니까 길만 잘 들이면 따라올 사람이 없어. 대단하네. 그런데 길 잘못 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종교학 시간에 잘 배우면 여러분 적어도 나쁘기로 인도를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종교에서도 많이 보는데 자 보시면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영화고 요거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고행 중이신 석가모니에 대한 그런 동상이죠. 여기 봐도 종교는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천국을 스스로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분리, 전이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재통합. 그 다음에 형님 군대 면회 갔다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라는 원수를 만나죠. 근데 자기는 고작 한다는 게 들에서 양 칠 때 그냥 돌멩이 몇 개로 늑대하고 곰 쫓던 그런 실력인데 두렵지.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서 서는 이거는 거의 삶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가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전이 되고 돌아올 때는 소년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의 영웅, 장차 왕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석가모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로 본래 왕자였거든요. 왕자로 허락된 삶을 안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죠. 그리고 고역의 길을 들어서고 거기에서 깊은 참석 끝에 깨달음까지 가는 뭐 그런 과정이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 들어봤죠? 이런 모세 그러면 같이 떠오른 단어가 모세의 뭐? 기적. 우리나라의 진도에 가면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해 서해는 조수가 많지 크기 때문에 셀 때는 보트들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씩 물이 많이 빠질 때는 이 섬과 섬 사이에 이렇게 땅이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문어도 해산물로 채취하는 이걸 이제 흔히 뭐 진도에 나타난 모세 기적을 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러시아하고 차가 막혀 있는데 환자 생겨가지고 뒤에서 앰뷸런스가 오면 막 이렇게 차가 길을 열어줘가지고 막 가는 이것도 이제 모세 기적이라고 뭐 하죠. 목동으로 살다가 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가까이 갔다 거기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미션을 줍니다. 바로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모세 기적이 나오는데 잠깐 영상 짧게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뭐 레전드 왕이 세종대왕이라면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굉장히 뭐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본래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여기가 이제 시편 23편입니다. 아시는 말인데 요한의 목자신이 이 시가 있는데 이 사람 누구냐니까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섹스피어입니다.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보니까 내 평생 소원이 있다. 뭐냐니까 다윗이 쓴 그 시편 23편 같은 시 하나 써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뭐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대단하신 다윗의 뭐 근데 이 사람도 이걸 만나죠. 이게 다윗이고 이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지금도 뭐 큰 거 상징할 때 골리앗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키가 보면 본래 골리앗이 있던 그 부족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인데 그 중에 특별히 더 큰 지금 치면 한 2m 한 80까지 되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 여러분 나이쯤 되는 꼬마 청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마주하는 경험을 이거는 거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데 목숨을 내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죽든지 실패하면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아까 말했지만 그는 이제 승리한 적의 가장 강력한 장수를 무찌른 이 나라의 영웅으로 돌아오게 되죠. 불과 그 시간은 뭐 얼마 안 걸리죠. 전에는 목동 출신의 이름 없는 그냥 소년이었다가 한순간에 히어로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뭔 차이죠? 키가 자랐나요? 이름 바뀌었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숨에 찰 정도의 이 통과를 지나간 거죠.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이건 여기 있는 이 꽃다발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쟁취해야 될 여러분이 꿈꾸는 더 나은 미래, 뭐 꿈, 희망, 뭐 좋은 배우자, 성공적인 삶, 뭐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바로 얻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다. 그런 것 치고 가치 있는 건 없다. 가치 있으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참기 힘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요? 회피하지 말고 지나가야 돼. 통과해야 돼. 그게 뭐죠? 통과 의례죠. 그게 통과 의례죠. 대나무 종류 중에서 모죽이라고 있어요. 모죽. 이게 모죽인데 5년 동안 안 자랍니다. 이게 살아있나 죽었나 싶어요. 그리고 5년째 조그마한 죽순이 돋아나고 하루에 약 이 정도만큼 하루에 자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한 30m 자라요. 30m 치면 아파트 한 8, 9층 좀 될걸요?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죽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냐니까 그 사이에 뿌리를 사방으로 내려가지고 엄청 넓게 뿌리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다 됐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위로 올라가는데 속도가 거의 눈에 보일 정도로 자랍니다. 이게 모죽이죠, 모죽. 여러분, 요 질문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제에 비해서 오늘 잘하고 있습니까? 어제랑 똑같은 나. 물론 이름은 똑같죠. 키도 똑같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통과리처럼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두렵지만 낯선 곳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경험에 맞닥뜨리고 경험하면서 실패도 하겠지. 근데 포기하지 말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통과하면서 점점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지 말고 뭐하라? 관리해라. 또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자랄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스스로 누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남들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요즘 우리 SNS 많이 하잖아요. 저도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지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나쁜 건 안 싫어. 다 좋은 것만 싫어. 그 마음 한편에 뭐겠습니까? 나 잘 살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꽤 유명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삶에 그러니까 거기 SNS에 자기 나쁜 거 안 싫습니다. 왜? 그 숨기고 싶어 하죠. 근데 진짜 자기 모습은 좋은 것 더하기 나쁜 것 다 포함해서 이게 자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제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나쁜 것도 숨기고 싶어 하는데 정말 그럴 시간에 자기 인생을 미워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할 그런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을 뭐 굳이 멀리 떠나지는 않지만 스스로에게 자꾸 낯선 경험을 시켜서 여러분을 자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여행도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에 여행 못 가죠. 근데 굳이 여행을 무슨 부산 가거나 제주 가거나 경주 안 가더라도 오늘 잠깐 내가 시간을 내어서 집안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내겐 좋은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나를 좀 보내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게 여러분을 잘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난 안 돼. 이게 제일 자기 죽이는 얘기죠. 늦게 피는 꽃은 있어요. 초겨울에 아직 1월달, 2월달에 겨울에 눈을 뚫고 자라는 꽃도 있지만 늦가을 돼서 피는 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꽃은 언제나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들 꽃 필 때 불안해서 나는 왜 안 피? 이러지 말고 내 꽃 필 때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꽃을 피울 그때에 찬란하게 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통과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통과일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니까 세 가지 단계죠. 분리, 익숙한 곳을 떠나라, 전이, 새로운 자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통합. 어차피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이 좋은 통과입니다. 입학했는데 새로운 코로나19라는 사태는 모든 사람이 다 새롭게 새로운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좋게 변화되는, 더 좋게 각오하고 시간을 잘 보내가지고 더 멋진 사람으로 재통합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간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루즈하게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재통합이 안 되는 거지.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변함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변하는 사람 말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제 기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이 5월 20일 오늘 아침에 이제 고3들 첫 등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뒤에 오는 거예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시간 관리 잘해서 계속 잘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삶에서 막 형편 가지고 막 불평하지 말고, 그건 안 변하잖아요. 하지 말고 더 나은 날을 위해서 자기를 부단히 좀 절제하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더 귀한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